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되짚어보는 주간 강원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어느새 2019년 마지막 강원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날개단 플라이 강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제주 노선을 시작한 데 이어서 26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태국, 베트남까지 노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플라이 강원 문구가 새겨진 항공기가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낮 12시 45분 타이완 타이페이를 출발한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26일 처음으로 국제선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플라이 강원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62명.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은 국제선 취항을 기념해 양양 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명실상부한 항공사의 위상을 갖췄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타이페이 노선에 투입할 186석 규모의 2호기를 지난 16일 도입해 현지에서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양양 타이페이 노선은 양양에서 오전에 출발해 타이페이에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하루 1회씩 주 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플라이 강원이 운항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는데 그간 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플라이 강원,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었는데요. 네. 삼수 끝에 어렵게 지난 3월에 항공 운항 면허를 취득했고 여러 검사와 절차를 거쳐서 지난달 23일에 본격적으로 플라이 강원이 하늘길을 열게 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노선으로 국제선까지 취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 보도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플라이 강원이 추구하고 있는 관광 융합 항공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미 포화 상태인 저비용 항공사 간 경쟁입니다.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세계 최초 관광융합 항공사를 선언한 플라이 강원이 신규 항공 사업자 중 가장 먼저 국제선을 취항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순조롭습니다.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면서 편당 150명 이상이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플라이 강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번 타이베이 노선을 시작으로 타이완 가오슝과 베트남 호치민 등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중국 노선을 집중 공략할 방침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최대 장점인 동해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키장 등 계절별 관광 자원을 목액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진철 기자, 국제선 좀 취항도 하고 플라이 강원이 순조롭게 운항을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플라이 강원이 국내선 취항 이후 약 한 달 만에 국제선도 취항했습니다. 이번에 저비용 항공사 허가를 받은 항공사 중에서 플라이 강원이 국제선 취항을 가장 먼저 한 겁니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출발은 성공적입니다. 1월 중순까지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률이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180여 석인데 한 번에 150명 정도가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강원도 내 관광지에서 머물다가 출국하는 코스인데요. 강원도 관광 경기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타이베이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타이완 가오슝과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등 동남아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후에는 중국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이번 계획을 세운 배경은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지방공항과 지방항공사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국제선 취항이 이뤄진다면 플라이 강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나 아직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남은 숙제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저비용 항공사 시장이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건데요. 현재 국내에는 플라이 강원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가 모두 9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플라이 강원과 함께 면허를 취득한 신규 항공사들까지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항공권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항공권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플라이 강원의 경우 항공권이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배우 여객 수요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 떨어집니다. 강원도민이 현재 150만 명인데 다른 국제공항이 있는 김해와 청주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양양공항까지 연결하는 교통망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그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강원도에 묶어두려면 이들 입맛에 맞는 관광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쇼핑과 카지노, 동남아 관광객들은 쇼핑과 한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강원도에는 대단히 쇼핑몰과 면세점이 없다는 점은 플라이 강원의 최대 약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키장 등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대형 쇼핑몰과 카지노가 들어서려면 정부가 특구 지정을 비롯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온 기자, 사실 주민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갖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양양국제공항이 사실 지금까지는 유령공항이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을 정도로 좀 사실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양양공항이 2003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찾는 사람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양양공항을 찾는 사람이 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난 9월에 플라이 강원 본사 사옥도 이제 준공을 했고 승무원을 비롯해서 직원 채용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호텔이다, 관광단지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양양에서는 사실상 뭐 지역의 성장 동력이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교통망이 열악합니다. 사실 양양공항에 내려서 지역의 뭐 관광단지나 숙소로 이동을 하려면은 그 교통망이 지역 관광 수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대중교통은 물론 뭐 택시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안내 표지판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장진철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듯이 카지노와 쇼핑센터 같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계속 즐기고 놀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항공 운항 관련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네. 특히 플라이 강원이 지금 중국 노선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정작 정말 좋아하는 그 K-뷰티, 뭐 카지노, 이제 큰 아울렛 같은 쇼핑몰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취향을 또 저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아직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가장 좀 취약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플라이 강원과 양양공항 활성화는 이제 첫 발을 뗀 거잖아요. 네. 이제 강원도는 도를 방문하는 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더욱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기는 합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또 관광 수요 또 지역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에 좀 하늘길을 맡게 된 플라이 강원의 좀 멋진 비행 앞으로도 순항을 해보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심 속에 방치된 건축물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오랫동안 뭐 짓다 말고 방치된 그런 건물들 본 적 있으시죠? 네.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원주 도심에도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째 방치된 건물이 있다고 네. 합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거단지 한복판에 낡고 허름한 건물 한 채가 눈에 띕니다. 건물 외벽이 뜯어지고 허물어진 데다 안전 펜스마저 녹슬고 구겨져 한눈에 보기에도 흉물스럽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95년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용도로 지어졌는데 시공사의 보도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건축주와 토지 소유주 간의 법적 분쟁 등으로 2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LH가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매입 금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업 재개를 위한 컨설팅과 공사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지자체는 산 넘어 산인 민간 소유의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방치 건물 정비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여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장기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는 춘천에서도 이전에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심층 취재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던 주제인데요. 네. 춘천에 지난 1998년에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옛 용궁 예식장 건물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가 집중호우로 물이 차면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춘천에 이제 강촌 유원지 입구에 26년째 짓다 말고 방치되어 있는 콘도도 있고요. 공사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넘은 방치 건축물이 춘천에만 5곳, 도내에는 모두 4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장기 방치 이제 건축물도 문제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소유주가 있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인데요. 네. 약간 빈집 문제랑 비슷합니다. 빈집 같은 경우도 오래 방치가 돼서 흉물스럽게 변했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철거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인내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달래가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특히 건축물 방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이나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뭐 철거를 해라, 유지해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좀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좀 선도 사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장기 건축물 일 같은 경우에는 선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자체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이제 다소 좀 낙후가 된 강원도는 이 선도 사업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도내에 있는 49개 장기 방치 건축물 중에 정부의 선도 사업에 선정이 된 거는 원주에 있는 2곳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이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안전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등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선적으로는 방치된 건물에 안전 펜스를 두르는 등 좀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장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주민과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문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느덧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자체들은 특별한 해돋이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동해안 관광업계들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동해시의 해돋이 명소인 추암 해변입니다. 연말을 맞아 평일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의 해돋이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오후부터 시계청 4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강릉시도 경포대와 정동진에서 해돋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경포해변에서는 31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가, 정동진에서는 소망 리본 달기와 컬링 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경포와 정동진을 연결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낙산해변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먼저 낙산사 범종 타종식과 동해 신묘 제례 등 차별화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31일 오후 8시부터 지역 예술단체로 구성된 버스킹 공연과 팝페라 가수의 공연 등도 펼쳐집니다. 동해안 지역 주요 호텔들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객실도 여름 성수기 못지않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영상을 보고 왔는데 사실 1월 1일 하면 강원도 동해안의 해돋이 가장 좀 유명하잖아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명소들 어디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뭐 동해안 해돋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강릉의 정동진이 있죠. 네. 워낙 또 유명하고요. 해마다 연말 연시, 특히 이제 1월 1일이면은 일출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붐비는 곳인데요. 네. 요즘은 수도권에서 이제 31일 저녁에 기차를 타고 와서 해돋이를 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확인을 했더니 서울 청량리에서 정동진으로 가는 기차가 이번 달 31일 오후 12시 이후로는 다 매진이더라고요. 이미 매진인 거예요? 네, 오전 7시 기차만 남아있고 지금 전부 매진인 상황이더라고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진에서는 해맞이 축제도 펼쳐져서 공연도 하고 불꽃놀이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애국가의 첫 소절 배경화면으로도 유명한 동해의 추암 촛대바위 대표적인 해돋이 명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추암 촛대바위가 해가 딱 걸리면은 새해에 약간 촛불을 킨다는 그런 그 느낌으로 네, 네.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해돋이를 보러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강릉 경포해수욕장, 그쵸. 여기도 유명한 해돋이 명소인데요. 이제 경포 호수와 경포 해변의 풍경이 진짜 일품으로 꼽히거든요. 네. 이제 경포 해수욕장에서도 1월 1일에 해맞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뭐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쇼 등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뭐 사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강원도에는 해돋이 아름다운 곳 정말 많습니다. 뭐 양양의 하조대나 낙산사, 또 고성의 화진포 해수욕장, 속초 대포항 등도 해돋이로 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장관을 자랑한다고 하니까요. 다가오는 2020년을 맞이해서 강원도에서 특별한 추억을 한번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돋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연말 느낌이 확 좀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는 겨울 축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강원도에서 겨울 축제를 좀 빼놓을 수 없죠.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강원도 겨울 축제 중에 대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화천 산천어 축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2주 앞둔 지난 21일 화천군 인구수인 2만 5천 개의 산천어 등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웅장한 자태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 4일 개막하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사전 행사가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화천군은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질적 성장과 글로벌 축제 도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4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같은 숫자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문객들이 느끼는 진정한 재미와 안전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숙박한 관광객들에게는 낚시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버스킹과 댄싱 나이트 등 밤이 화끈한 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관련 영상 보고 오셨는데 화천 산천어 축제 올해 큰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사실 그동안 이런 축제가 끝나면 항상 남는 것이 14년 연속 뭐 100만 명 방문객 네. 돌파 이런 숫자 같은 것들, 이런 수치가 많이 남았잖아요.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숫자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건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지역 자체와 연계하기 위해서 앞서서 또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지역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은 낚시터 입장을 무료로 하고 또 버스킹 등 지역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길거리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고요. 지역의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도 다 점검을 해서 네. 정말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이번 화천 산천어 축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 겨울 좀 포근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축제장에선 좀 차질을 빚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다면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보도 내용에서 1월 4일에 화천 산천어 축제
축제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날씨가 좀 생각보다 포근하면서 한 주가 미뤄졌어요. 네. 그래서 다음 달 11일부터 2월 2일까지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제 다른 축제도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홍천강 꽁꽁 축제도 좀 미뤄지고 평창 송어 축제도 일주일 미뤄져서 28일부터 열리거든요. 다행히 좀 주말은 춥다고 하니까요. 진짜 겨울왕국이 될 강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소식은 강원도 축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도내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되짚어보는 주간 강원 핫이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